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자 또 그만큼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영어에 대한 질문인데요. 특히나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 외항사를 준비하시는 승준생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인스타그램 DM으로 오던 댓글로 오던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영어를 과연 얼마나 잘해야 할까? 얼마나 잘해야 외항사 승무원이 될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 그 답변을 한 줄로 이렇게 적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영어 원어민 수준으로 잘해야 하나요? 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 원어민 수준이라는 게 뭘까요? 그 기준이 뭔가 너무 모호하고 원어민 5살과 원어민 15살과 원어민 25살은 천지 차이고 나이뿐만 아니라 뭐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죠. 뭐 이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제가 영어 학습자로서 느끼는 것은 결론적으로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에서 평생 살아온 토종 한국인이 성인이 되어서 본격적인 영어 회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해외 생활도 막 했고 그런 친구들이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처럼 해외 나가본 적도 없고 한국에서 이제 국내파로 영어를 시작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거의 저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타일러 씨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타일러 씨는 한국어를 정말 저보다도 잘해요. 예를 들어 사자성어도 많이 알고 심지어 그분은 제가 알기로 한국어로 학위도 따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어로 된 책까지 내셨죠. 논문도 많이 쓰셨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보다 아카데믹한 한국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보다 훨씬 잘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타일러 씨가 방송이나 뭐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면 분명히 한국어 원어민인 입장에서 제가 듣기에 미세하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이미 굉장히 오래 사셨고 이렇게 한국어 능력이 출중하심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색한 표현이네 싶은 그런 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타일러 씨가 한국어를 못한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타일러 씨가 한국어를 원어민처럼 한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너무 저는 애매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어민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환상을 지우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우리는 평생 영어 공부를 해야 하고 평생 해도 원어민처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그렇고요. 다음으로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토익 몇 점인데 혹은 오픽 무슨 등급인데 될까요? 이 정도면 될까요? 제발 영어의 어떤 그런 시험 점수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그런 영어 공부가 너무 싫었고 그렇게 시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영어 공부가 외항사를 준비할 때도 좋았던 것이 내가 토익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어차피 그런 토익 점수는 한국을 벗어나는 순간 아무도 뭔지도 모르고 신경도 안 쓰고 토익이라는 그 시험의 방식 자체가 말하기 실력을 늘리기에는 저는 글쎄요. 물론 뭐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어떤 면에서는 다 도움이 될 테니까. 근데 그걸로 회화 실력을 가늠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영어를 점수로 수치화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왜 그렇게 하려는지는 알겠어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수치로 정량화를 해서 내가 한국 회사에 갈 때처럼 토익 몇 점 이상이 커트라인이다 하면 일단 이걸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류 패스 뭐 이게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이 대신 영어를 잘해야 돼 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기준이 모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치를 자꾸 만들고 시각화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불안해 죽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점수 있어야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오픽 시험이에요. 면접 영어 같은 그런 준비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면접과 가장 조금 유사한 형태의 시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뭔가 이런 거다 보니까
꼭 내가 점수를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오픽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여태까지 1년 반 정도 하면서 느낀 점은 전반적으로 크루들이 영어를 잘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같이 이제 트레이닝 받던 그 그룹에 영어도 확실히 부족하고 조금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쟤는 어떻게 붙었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영어를 못하는 축에 속하는데 근데 그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무조건 합격이야도 아니고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고 무조건 불합격이야도 아닌 게 어쨌든 면접이라는 거는 내가 실력은 조금 부족해도 면접의 어떤 준비, 면접에서 필요한 그런 답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운까지 잘 따라준다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외항사는. 어쨌든 내가 영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합격을 하면 결국엔 사실 본인이 힘듭니다. 입사를 하고 나서도 계속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기 때문에 그 3개월 정도의 트레이닝을 따라가기가 힘드실 거고 또 비행을 하면서 계속 이제 영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분명히 힘드실 거예요. 예전에 같이 비행했던 한국인 선배님이셨는데 그 선배님께서도 자기는 처음에 입사하고 한 3년, 2, 3년은 되게 힘들었다, 영어 때문에. 그래서 크루들이 하는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이래가지고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와서도 내 영어가 부족한 만큼 내가 더 해야 되고 또 힘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본인의 몫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영어를 그러면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까? 를 계속해서 물으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평균적으로 1시간을 누군가와 1대1로 그 면접을 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영어로 무리 없이 표현할 수 있다라면 저는 충분히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1시간이라는 대화가 어떤 정해준 주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내 경력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 내가 왜 이 직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물어볼 거고 어떤 그런 틀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짜여진 틀 안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막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막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로 어렵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 메디컬 혹은 뭐 안전에 대한 그런 교육들 어찌 보면 한국어로도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트레이닝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실력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노력을 해보면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그때가 준비가 된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나가보세요. 나가면 너무너무 할 게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승준할 때도 많이 알아봤었는데 찾아보시면 정말 많거든요. 뭔가 그런 기회들이 돈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그렇게 스터디처럼 운영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고 언어를 교환하는 모임 아니면 전화 영어나 화상 영어 같은 것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또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교내 아마 버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하다못해 난 이런 거 다 못하겠다 싶으시면 이태원이라도 가보세요. 어디 펍이라도 가시면 외국인으로 둘러싸여 있어. 어디 미국으로 어학연수 안 가도 됩니다. 그 약간 술김에 내가 용기 내서 옆에 테이블에랑 스몰톡도 해보고 되게 쉬운 영어로 그냥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어쨌든 내가 이 사람과 의사소통이 돼. 이런 데서 오는 재미? 그런 흥미?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느껴야 그 긍정적인 어떤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에서 혼자 영어 공부만 이렇게 열심히 책으로 막 토익 공부해? 이거 가지고는 저는 아무리 해도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불안해서고 그 불안한 이유는 밖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아서 이런 기회들에 내가 몸을 던져보지 않아서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한 번은 무조건 깨야 되는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깨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외국인을 만나면 말 한마디 못하고 진짜 바들바들 떨 정도로 그런 영어 울렁증이 너무 심했던 사람인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두려움, 그런 장벽을 이렇게 스스로 깨고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그거는 깨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외항사 준비에. 근데 간혹 가다가 약간 그 앞뒤가 바뀌어서
영어만 계속 하다가 외항사 준비는 시작도 못 해보고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좀 영어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외항사 준비를 미루고 하다가 시간만 가게 되죠. 기회는 놓치고. 영어 공부도 영어 공부지만 외항사 면접 준비라던가 혹은 면접을 직접 가본다던가 이런 것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외항사 과외를 들을 때 첫 수업을 가기 전에 되게 긴장했고 나만 이렇게 영어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영어 때문에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이제 준비를 같이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랑 더 으쌰으쌰 해서 스터디도 하고 영어 공부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결론은 뭐든지 일단 해보시는 게 답이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또 드는 생각은 그 전에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진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오히려 여기 입사를 하고 나서는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때보다 퇴화한 느낌도 있어요. 일을 할 때 쓰는 영어는 진짜 딱 정해진 영어만 쓰기 때문에 취준을 하고 승준을 할 때 그만큼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영어 공부에 몰입하기가. 그리고 여기에 와서도 해외에 산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영어의 부족함을 느끼고 부딪혀가는 과정은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즐겨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잊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